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7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2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무인월 정유 1이 되겠고요. 일진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은 정화,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되겠죠.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정화인 것이고요. 정화는 음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양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정화는 음에 해당이 되는 글자, 그 다음에 오행으로 봤을 때 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음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등촉지화라고 해서 뭐 모닥불 같은 거라든가 뭐 화토불 같은 것 이런 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내용 자체가 정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형이상학적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뭐 정화가 꼭 등촉지와 모닥불이다라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는 달라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반드시 옆에서 누군가가 정화의 빛을 계속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목에 해당이 되는 글자 중에는 정인인 것도 있고 편인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을목, 지지로는 묘목을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정화가 좋아하는 것은 을목, 묘목보다는 간목이라든가 인목을 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간목과 인목이 있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목생화해서 목이 화를 생겨주는 것은 좋지만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된다라고 해요.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화식,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오행의 상생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목생화하죠. 목은 화를 생하게 되는데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화가 그러니까 화가 질식돼서 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목이 목이 있는데 화가 너무 많게 된다라고 하면 나무가 뭐예요? 불에 의해서 빨리 타서 날아가죠. 이걸 갖다가 목분비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목다화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나무가 빨리 불에 타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을 어느 것으로 놓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목다화식이 되는 경우에 일간을 화로 놓고 보게 되면 인성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 대체적으로 엄친아라고 해요. 엄친아 엄마하고 좀 친한 거예요. 그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마마보이라든가 마마걸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일을 이제 꾸려 나가기보다는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의타증이라고 하네.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그러한 인성이 많은 폐해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을 때는 반드시 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인성을 갖다 파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용재파인이라고 해요.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성을 취용해서 인성을 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명식도 예를 들어서 묘목이 같이 있겠고 여기 미토 같은 거 다시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묘목하고 미토하고 묘미 합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 자체가 인월에 태어나서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게 되게 되면 이게 바로 목다화식이 되는 것이고요.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 육친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머니가 좀 치맛바람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재성으로서 목을 절제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너무 드세고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시켜 주는 거하고 같죠. 그래서 일간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목다화식 즉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하고 좀 친한 것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재성이 인성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성이 이렇게 있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이렇게 금 같은 것이 다시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유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묘유충이 되는 것이니까 신금 같은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 일간도 왕하고 그러니까 일간도 인월에 태어나서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도 왕해서 목도하식이 될 것 같지만은 이렇게 재성이 뿌리를 내린 재성이 있게 되면 이건 갖다가 용재파인이라고 해서 재성으로서 인성을 파하게 되니까, 인성이 파에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성을 갖다 적절하게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재성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성도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인성도 같이 용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재파인 하는 것이죠. 재성이 이 용도가 있겠고 인성도 용도가 있으니까 공부도 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재성이 있으니까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재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그런 재능 제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야? 인기도 해당이 됩니다. 인기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좀 좋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반대되는 개념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재성을 탐하느라고 재성을 탐해서 인성을 갖다가 파해버리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뭐 지금 쓸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시사철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필요합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글자에 해당이 되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경우에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성으로서 용재파인하는 그런 국세가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특히 이번 인월 같은 경우잖아요. 지금 정화가 태어난 월은 인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화는 여기가 장생에 해당이 돼서 화 자체가 약하지 않고요. 반면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도 약하지 않지만 목 자체가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매우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공부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이기 때문에 목이 좀 많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병화 같은 경우는 양화 태양지화라 보기 때문에. 근데 정화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양화가 아니라 정화는 아까 말했던 태양과 같은 경우에는 태양지화라 보지만은 이 정화는 등초기화, 자칫 잘못하면 목다화식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뿔이 있는 경금이 투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경금이 투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신금 같은 것이 지지로 있다라고 하면 뭐 지지에 있는 신중유금으로 목이 왕한 것을 벽갑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 특징 정화일간 인월에 태어났을 때 모광절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광절. 그래서 인성 자체가 원령을 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 또 인묘진으로 해서 순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공부 같은 거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경전에는 여자는 역행하기 때문에 축에서 인에서 축 자해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글자에서라도 좀 목이 한 점 정도 더 있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겠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목이 다시 많아지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은 정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주의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죠. 양목 원래는 인중 간목의 본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목 자체는 양목으로 보게 되겠고, 정화 입장에서 인목 양목을 봤으니까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정화를 생조시는 인성, 그러니까 정인
해당이 되고 격은 정인격이 된다. 기본적으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모왕자세로 보는, 모왕자세가 아니라 모왕자상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도 능력이 있고 자식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 자체에는 인성 자체가 재성이 아니라 인성 자체가 너무 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타간지로 다시 목이 있게 되면 이거는 모왕자상보다는 모왕자쇠로 보게 되고, 모왕자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왕인데 자식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좀 약간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모왕자세해서 이렇게 인성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특히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용제파인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유금.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편재성에 해당이 되지만 일단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일지에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유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비록 모강절인 인월이라 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목이 많아서 정화를 갖다가 목다화식되는 것을 경금이 있게 되면 요거는 아까 말했던 벽갑 인정하는 그런 사주, 즉 이 벽자라고 하는 것은 쪼갤 벽자, 갑목을 쪼개서 정화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 따지고 보면은 인월에 목이 왕한 경우 경금을 보게 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의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성으로서 인성을 벽갑 인정하는 그런 용도, 재성의 용신이다인 경우에는 물론 원령 자체가 인성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성이 이렇게 용도가 있게 되면 재정계통이라든가 아니면 재무 아니면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고요. 재성의 용신인 사람, 좀 활동적이고 다재다능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연예인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일주인 자체 사주들이 되게 보면 재능이 많아서 연예계라든가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춤을 잘 추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간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겠고요. 시지에는 자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을 생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으로 보게 되겠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목생화하고 화생토하고, 토는 금을 생하게 되니까 사주 국세 자체는 상관생재로 볼 수가 있겠죠. 단 문제는 뭐냐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이기 때문에 틀은 상관생재 하지만 무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토였으면 더 좋겠지만 인월의 기토가 월간에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일단 국세 자체는 상관생재하는 그런 국세로 볼 수가 있다. 자수도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 크게 부담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월의 경금 갖춘 것만으로 놓고 봐도 사주 국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도 자수를 봤죠. 이 자수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원령 자체는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수 하나 정도는 좀 무방한다 하더라도 자수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한기를 생하는 그러한 글자로 보기 때문에 뭐 크게 덕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유금의 뿌리를 뚫은 경금이 있는데 다시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인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너무 세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벽갑 인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히려 금극목이 돼서 원령에 있는 인목을 갖다가 너무 과하게 파극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화가 살아나서 금을 오히려 반대로 금을 절제시켜 줘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재성이 너무 과하게 되면 인성을 너무 파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아까 말했던 용제파인이 아니라 이거는 탐제파인이 될 수도 있어요. 탐제파인.
그죠? 이거는 재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성을 너무 과도하게 파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재성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면 너무 뭐 유흥오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탐닉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금전적인 것을 어떤 재물적인 것을 너무 탐하기 때문에 인성을 파한다. 즉 나의 밥줄을 갖다가 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금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신축도 마찬가지예요. 신축 정도도 된다라고 하면 이거 신금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유금이 있을 때 시지에 있는 축토하고 유축, 회금 하게 되면 이것도 인월에 금이 다시 너무 많아지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적당히 유금 하나에 경금 하나 정도가 적정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금이 너무 세력을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좀 안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니죠. 개묘가 되겠죠. 개묘가 된다라고 하면 개수 투출되는 것 자체는 왜 안 좋으냐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화이기 때문에 칠살인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뭐 개수 자체가 약하다 하더라도 좀 부담되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글자인데, 묘유상충이 된다라고 하면은 묘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유금도 같이 상해를 받기 때문에 재성인 경금의 뿌리가 상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묘유상충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일지와 시지가 상충되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없겠죠. 자, 다음으로 을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화를 봐서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사유가 반합 회곡한다. 사유 회금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금이 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무신기유시 내지는 경술시 같은 경우에도 금이 좀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인목 하나 빼고는 해수, 신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의지할 수 있는, 정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원령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되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대운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신해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 인목 자체가 깨지지 않아도, 물론 이제 어떤 분들 인해 한목해서 목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간에 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인해 한목하기는 조금 어렵다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금 같은 것이 오게 되면 인신상충됐을 때 정화의 뿌리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신해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안 좋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변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일진 강의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여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 강의는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지만 또 아이 출산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약간 자극적인 내용을 제가 강의 내용에는 좀 적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은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 이제 응용 사주 같은 거 같이 보면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약간 사례 비슷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들으시면서 좀 질문 같은 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